안녕하세요. 배원완박내과 전문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근력, 근육의 양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은 근력에 관련돼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정보를 낱낱이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드신 시니어분들도 되게 운동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노년 근력이 왜 중요한 건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근력 그러면 제가 저번 시간에 보여드린 것처럼 한자로 근력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한자로 위가 근력입니다. 이 근력을 자세히 보시면 위쪽에 대나무 죽자가 적혀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근력이라고 하는 건데 왜 하필이면 근력을 뜻하는 말에 대나무 죽자가 들어가 있느냐. 그리고 일반적으로 근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나무와 같은 힘을 동양에서는 지칭을 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근육이 내 몸을 단단하게 지켜주면서도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 나이가 들수록 모든 게 근력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얼마나 줄어들까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20대 중반 정도까지는 근육량과 근력이 좋아지고 나머지는 이제 정점으로 갔다가 40대 정도부터 1년에 1% 이상씩 줄어든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80대 정도가 되게 되면 본인의 근력, 근육량이 20, 30대에 비해서 반 이하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결국은 근육이 줄어드는 게 단순히 근육량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근감소증과 연결이 되는 건데요. 우리나라 이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근이 감소를 하게 되면 병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20대, 30대도 20%나 근감소로 인한 다양한 질병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40대, 60대는 거의 30%, 그리고 또 65세 이상은 45% 정도가 근육이 감소하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질병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근육이 감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의 시작이 근감소, 근력 저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근육이 줄어들면 어떠한 질병들이 생기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근육량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 근력이 약해지니까 우리가 어떤 균형을 잡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나는 똑바로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분들이 걸을 때 보면 왼쪽으로 기울여서 본인도 모르게 왼쪽으로 걸어가거나 오른쪽으로 걸어가거나, 본인은 바로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줄 가운데로 걷지 못하고 왼쪽으로 걷거나 오른쪽으로 걷거나 그러거든요. 그런 균형 감각이 떨어지죠. 그러면 그 다음 오게 되는 게 하지가 무력해지고, 동반되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상태에서 이제 낙상으로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최종적으로 중요한 건 무엇이냐?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노년 질환 중에 하나가 파킨슨병인데요. 이런 근력 감소가 궁극적으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1% 또는 2% 정도 결국 파킨슨병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근력 유지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게 되면 근력 강화를 위한 마지막 단 하나의 꿀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요즘에 단백질 섭취가 근육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노년에는 단백질 섭취량을 혹시 좀 다르게 가져가야 하나요, 혹시? 보통 우리가 본인 체중 1kg당 뭐 1g 이상의 이제 단백질을 섭취하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60세 이상, 65세 이상의 문제가 뭐냐면 아셔야 되는 게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위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의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40%까지 만성 위축성 위염으로 진단받거든요. 그래서 위장의 흡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단백질 섭취를 좀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치과적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70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남녀공이 30% 이상이 이 치과 영역에서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로 저작이 어렵습니다. 그런 걸 감안한다면 젊은 분들은 본인 무게인 1kg당 1g 정도를 드시는데 65세 이상에서 위장이 안 좋거나 구강에 씹는 저작의 문제가 있는 분들은 1kg당 1.5g 정도까지 좀 늘려서 드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성인 기준으로 정상 체중인 분은 본인이 60kg이다라고 할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하루에 단백질을 60g. 그런데 내가 위장도 안 좋고 그리고 이제 구강 구조가 안 좋아서 단백질을 조금 더 늘려야 되는
그 노년의 경우에는 75g 정도까지 그렇게 드시는 게 적정 단백질의 섭취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단백질하고 또 같이 먹으면 좋은 영양제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근력이 떨어지고 근육량이 감소하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결국은 이제 몸에서 뭐 위장에도 결국은 만성 위축성 위염이 있고 위장벽이 얇아져서 위가 망가질 때 또 이제 단백질 흡수가 안 돼서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몸에서 염증을 없애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영양소가 바로 오메가3입니다. 그래서 몸에 있는 만성 염증을 없애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오메가3 또 권장을 해드리고, 두 번째는 결국은 근육과 뼈가 같이 가기 때문에 이제 뼈도 튼튼하게 하고 근육도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대표적인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D죠. 우리나라는 비타민 D가 또 특별히 더 부족하기 때문에 비타민 D 챙기시고, 일반적으로는 내가 어떤 덜 피곤한 상태에서 소화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항산화 능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는 또 비타민 C도 피곤하실 때 고용량으로 섭취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딱 요거 하나만큼은 비법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알려주시겠습니까? 대표적으로 근력 관련해 가지고 이제 강근골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는 거에 가장 많은 논문은 오가피입니다. 이제 러시아가 약용식물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카시오가피를 특별히 조금 잘 챙기시게 되면 근육량뿐만 아니라 이 하체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실제로 전 세계 많은 운동 선수들이 섭취하는 약용식물 중에 하나가 오가피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가시오가피를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시오가피를 어떻게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이제 가시오가피 같은 경우에는 한 2000cc 정도의 물에 한 20g 정도만 넣고 한 30분 정도 우려낸 다음에 차처럼 하루에 한 200cc 정도 그렇게 꾸준히 드시는, 오가피는 별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별다른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아주 진하게 달여서 까맣게 드시지 마시고 그냥 약간 노랗게 연하게 차처럼 묽게 하셔서 하루에 200cc 정도 드시게 되면 커피 대신 대용으로도 좋고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근력 관련해 가지고 또 정보를 전달해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오늘 영상 또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제발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